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점프스카우트 이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아마존 관련은 해온 물류가 조금 힘이 들어서 작년에는 좀 고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중국 구매 대행단 사업도 같이 시작해 봤습니다. 그런데 뭐 아마존 PL 비즈니스를 뭐 그만둔다는 게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올해도 이제 저희 48인치 징클린 청소막을 추가적으로 런칭 계획하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육이나 뭐 컨설팅 관련 부분에서 뭐 진행을 크게 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뭐 팅가팅가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아이템, 뭐 일본 FBM 판매라든지 또 아마존 일본 진행,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배웠던 중국 구매 대행과 아마존 PL, 뭐 미국 쪽이겠죠? 예, 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오늘 뭐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중국 구매 대행을 뭐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힘들다고 판단하시면은 뭐 진행하지 않으시는 이런 자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작년 12월 초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중국 구매 대행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리스팅을 하고 지금은 한 상품 가지수로 따지면 한 210개 정도 리스팅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을 진행하면서 리스팅을 하다 보니까 뭐 리스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네.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대량 등록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뭐 500개, 1000개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키워드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동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수동으로 잡아서 올리든지 이 프로그램이 키워드를 잡아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반자동, 그러니까 프로그램 도움을 얻어서 제가 지금 가입해 있는 국내 8개 마켓에 일괄적으로 올리는 이런 방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12월 초부터 공부를 해서 이제 8대 마켓,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글로벌, 그 다음에 옥션, G마켓, 위메프, 애드 쇼핑까지 이렇게 8대 마켓을 가입해서 상품을 그때부터 쭉 올렸고요. 첫 매출은 되게 고맙게도 연말에 났습니다. 12월 30일 날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1월 3일 날 또 28만원, 그 다음에 1월 7일 날 22만원, 네, 1월 8일 74,000원, 1월 9일 19,000원. 네, 계속 이제 주문 들어오는 빈도수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상품이 반자동이라서 하루에 15개, 20개 뭐 요 정도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올리면 매출은 올라온다. 네, 그래서 천천히 매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1월 한 달은 제가 뭐 매출 정도는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을 잡았고요.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6년 정도 했던 아마존 PL 비즈니스와 중국 구매 대행의 장단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구매 대행은 네, 준비를 하려면 일단은 국내 마켓을 다 가입하시는 게죠. 다 가입.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하나의 상품을 올리더라도 이 하나 상품이 국내 모든 마켓에 뿌려지면 좋겠죠. 어차피 주문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일일이 마켓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도 뭐 매번 로그인 하지 않더라도 주문 수집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내 모든 마켓을 다 가입하는데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서 한 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각종 저희가 법인 사업자다 보니까 뭐 사업 서류도 내고 뭐 이렇게 승인 받는데 한 주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따지면은 셀러 계정 새로 가입하시는 거하고 똑같죠. 네. 아마존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주는 걸리겠죠.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 다음에 월드퍼스트 가상 계좌 받고 그 다음에 아마존 계정 가입해서 인터뷰도 하고 네. 최근에 12월 달에는 셀러 계정 가입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 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업센터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셀러 계정이 12월 달에 좀 힘들었는데 1월 되니까 풀려서 다시 가입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준비는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마켓을 가입했으면
그 반자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뭐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의 영상은 아니니까 뭐 그건 차근차근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자동 프로그램을 가입해서 뭐 중국의 유명 사이트 타오바오, 티몰 또는 뭐 1688,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 징둥닷컴 뭐 이런 데 사이트에 다니면서 이 좋은 상품을 한국에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보시고 리스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은 간단한데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한번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투자금은 뭐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투자금을 준비한 거는 아닙니다. 뭐 저야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매출이 월별 매출로 뭐 한 2천만 원 정도가 올라오면 이게 구매 대행을 이제 타오바오든 징둥이든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겠죠. 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신용카드로 알리페이를 등록해서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중국 배송 대행지사를 통해서 이 주문 대행까지 하셔야 돼요. 주문 대행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현금을 이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적어도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매대행의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 마진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마진이라고 치면 700만 원 정도는 원가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물류비든 징둥닷컴, 타오바오닷컴에 결제해야 되는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순환되어야 되는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왜 이러냐면 내 주문 채널이 스마트 스토어나 빠른 정산을 해주는 채널이면 괜찮아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좀 정산이 늦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올라 같은 선정산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한데 이 수수료도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월 1000만 원이 매출 목표다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은 있으셔야 하는 게 좋다.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내가 4불짜리 제품을 20불에 판매를 하고 원가 4불짜리를 1000개 제조를 하고 물류를 태워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판매 순환되기까지 1000에서 2천만 원의 투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금 면에 있어서는 어차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이제 구매 대행이 조금만 시장에서 매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그 수익 부분을 내가 생활비든 뭐 사업 경비든 이렇게 쓰지 않는다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괜찮고요. 속도 면에 있어서는 뭐 신속한 것 같아요. 빠름. 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12월 초에 구매 대행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준비를 해서 바로 들어가서 12월 30일 날 첫 주문을 받고 이제 천천히 하루에 한 건 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교한 속도는 이제 뭐 비교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냥 아마존 PL보다는 확실히 속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자, CS 부분에서 좀 갈리는데요. 이게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최근에 주문받은 제품 중에 이제 고객분이 무사히 받고 이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목공 제품이었는데 나무가 이제 크랙이 간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뭐 제가 카페에도 적어놨는데요. 이 크랙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고객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셨을 때 짜증도 나고요. 일단 뭐 아마존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경우는 원래 없었으니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되면 환불하고 싶으면 환불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마존하고 똑같이 뭐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 받아드리겠다. 네, 이렇게 마음 접근을 하니까 일단은 마음이 편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고객분한테 사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진을 받고 그 다음에 알리왕왕이라는 타오바오의 판매자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 부품 다시 보내줄게 라고 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제가 판매자하고
이 대화를 해서 그 부품을 빨리 보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드리겠다 라고 하니까 그 고객분이 제품이 품질이 본인이 투자하신 비용 대비 좋다. 그래서 나는 한 개 더 구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죠.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중국 구매 대행은 자동으로 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접근하시는 분들보다 중국 오퍼상으로 접근을 해서 나중에 이제 기계류나 전기류나 설치류나 이런 좀 난도가 있는 제품을 진행을 하신다면 틈새 시장이 있다. 근데 이런 CS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비즈니스하고는 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품을 대한 공부를 하고 중국의 판매자와 협상을 할 수 있고 구매하시는 고객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100% 환불해 드리겠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배송비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CS는 구매 대행단은 난도가 높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진입 장벽이 될 것 같다라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CS가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대응을 해주든지 환불이나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요구를 원한다. 그런 고객은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리스팅을 좀 더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존 페이는 난도가 없죠. 내가 CS를 하지 않으니까요. 난도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부분은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존 PL 비즈니스는 대량의 물류, 해운 물류, 저희같이 상품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해운 물류로 가고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항공 물류로 가는데 지금 현재 22년도도 비쌀 예정이다. 2020년도도 이제 물류가 풀릴 것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AGL을 쓰셔야 돼요. 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라는 물류를 쓰셔야 되고요. 자, 중국 구매 대행에서는 이제 중국 배송 대행지의 역량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뭐 와카고라고 하는 물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이제 아마존 교육을 할 때 들으셨던 우리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배송 대행지인데 제가 그 사장님을 알다 보니까 CS가 되게 빨라요. 막말로 CS 안 되면 그냥 전화 드려갖고 사장님 이걸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아직 뭐 그 정도 물량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해도 친절하게 해주실 만큼 CS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송 대행지의 역량인데 정말 스피드 있게 잘해주고 레퍼런스가 있고 나와 알고 있는 배송 대행지냐 이건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은 어떠냐?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량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타오바오 직능닷컴 1688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검색을 해서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상품 사이즈나 무게가 배송 대행지에 왔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한 30% 정도, 30에서 35% 정도의 매출액 대비입니다. 매출액 대비 수익성을 세팅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존 PL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이전에 해운 물류가 저렴했을 때는 30에서 한 35% 정도 이 수익성이 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 물류가 너무 비싸니까 대략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로 수익성이 기존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3만 불, 한 3,500만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치면 광고비나 이런 거를 따지고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는 수출 관련 비즈니스다 보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 제도가 이런 게 많죠. 네,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많았고 올해도 지금 많았습니다. 당장 뭐 코트라부터 해서 중소기업 벤처에서 진행하는 또 수출 바우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고요. 정부 지원에 있어서 구매 대행 비즈니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매출이 올라가면 이제 뭐 보증 대출 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속성은 어떠냐? 뭐 지금 최근에 저도 중국 구매 대행을 하려고 이미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은 레드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어차피 2016년도에 제가 아마존 비즈니스 할 때도 뭐 레드오션이었고 지금도 아마존 쪽은 또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래도 신규로 저희 창업센터에 계시는 분들 사례를 보면 신규로 제품 런칭하셔서 판매 안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은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국 구매대행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생겼어요. 중국 구매대행 하면 하루에 보는 상품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는 한 20개에서 30개 품목을 봐요. 제품이 아니라 뭐 이런 품목, 가령 뭐 원목 가구, 그 다음에 스탠드, 뭐 스탠드형 돋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군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쪽에 비즈니스 경험이 좀 6년 정도 됐으니까 이 상품 아마존에 검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 200개 조금 넘게 이 중국 구매대행 쪽에 국내 마켓에 올린 상품 중에 벌써 한 2개 정도는 아마존에도 런칭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그 중국 쪽 알리바바를 통해서 제조사를 접촉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 하면서 계속 이 청소 관련 용품만 이런 것만 많이 봤는데 구매대행 하면서 중국에서 제조하는 많은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제가 소싱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내가 아마존 PL을 전업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전업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 중국 구매 대행도 한번 뛰어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영상도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오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을 리스팅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CS를 처리하면서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물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노하우로 상품을 리스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또는 댓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이제 오픈 채팅방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